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핵무기 개발 위협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전문가들은 국제 안보와 중동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핵무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나라를 폭격한다는 게 납득이 되시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의문이 바로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테헤란 상공에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집무실 근처 포르도 지하 핵시설 나탄즈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에너지 동맥이 막혀버린 겁니다.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는 이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직전이었고 중동의 안정을 위해 선제 타격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우라늄을 무기급 수준인 90% 이상까지 농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핵무기 제조까지 단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고 인도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이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더 섬뜩한 건요. 이건 단순히 핵무기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란이 통제하는 에너지 수송로가 얽혀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47년간의 악연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핵무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을 통해서만 동네 전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골목 입구에 사는 이웃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맘대로 막을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통행료를 내실 건가요? 아니면 그 이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는 시각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골목길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고작 33km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모두 이 해협을 거쳐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5%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마비됩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 20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연안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해협을 소나귀에 쥐고 있는 거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해협에 미사일 기지와 고속정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은 유조선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2월 28일 공격 직후 이란은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고속정과 기뢰를 동원해 유조선 통행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보복을 하려고 해도 핵 보복 위협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온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중동의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미국 경제도 동맹국들의 경제도 돌아갑니다. 이란은 바로 그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대 변수입니다. 더 기막힌 건요. 이란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뻗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등이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란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리 세력들을 통해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방이 이란의 대리인들로 둘러싸인 셈입니다.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고 남쪽에는 하마스가 있고 동쪽에는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순위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란은 이 시아파 정체성을 무기로 삼아 중동 곳곳의 시아파 공동체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심어놓은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문어발입니다. 이란 본토를 공격하지 않으면 이 문어발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실제로 2023년 가자지구 하마스 공격 때도 이란의 배후 의심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거의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그 시작입니다. 원래 이란은 친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혁명으로 샤 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며 반미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죠. 이때부터 미국과 이란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진행된 핵 협상도 결국 결멸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폭격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A씨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B씨는 협상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때려눕히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B씨의 선택을 했습니다. 협상 대신 폭력을 선택한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지도자를 제거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란은 이미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뒤흔드는 지진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됩니다. 중동의 전쟁이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 수입이 막히면 물류가 마비됩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전략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2배 가까이 오릅니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고 있고 금융당국은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건재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금과 달러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환율 변동에 주의하고 해외 직구 등은 시기를 조절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뉴스는 팩트만 나열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단순히 핵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너지, 종교, 역사가 얽힌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을 막으려 합니다. 이란은 정권의 존재 이유를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한쪽이 무너지거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멈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그 영향은 우리의 일상까지 미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갈 건가요? 아니면 흐름을 읽고 줄기할 건가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분의 미래를 흔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